무슨 난리야? 옳게 저쪽으로 좀 가봐. 매트 다 묻겠어. 형님, 지금 그거 닦을 때가 아니라 병원이요. 아, 맞다. 구급차 불러야지. 내 정신 좀 봐. 여기까지는 서로 당황하고 놀래서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신우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서서히 배에 진통이 오기 시작하자 어떻게 구급차에 실려 나갔는지도 모를 만큼 정신이 없었지만 신우의 행동만큼은 또렷하게 기억이 나네요. 구급차에 오른 저를 보고서는 구급대원이 보호자도 같이 가줘야 한다고 했지만 신우가 딱 잘라 말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보호자 되세요?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 못 가요.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집도 치워야 하는데. 혹시 양수가 냄새가 나나요? 집들이 하는데 냄새 나면 그렇잖아요. 냄새 안 나는 거 맞죠? 신우의 말에 아픈 통증도 못 느낄 만큼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당황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 같더군요. 당시에 시부모님이나 친정아빠는 시골에 계셨고 남편은 지방 출장이어서 보호자라고 하면 신우밖에 없었죠. 하지만 신우는 제 상황은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집들이 시간이 다가와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없었지만 이렇게 나오니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컸었죠. 형님, 지아 아빠한테 전화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형님이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아, 그 전에 먼저 지아가 어린이집에서 오는 시간이 있는데 어린이집에 전화부터 해주세요. 알았어. 내가 전화할 테니까 걱정 마. 어서 출발해 주세요. 그렇게 혼자서 둘째 출산을 하게 되었고 신우는 어린이집에 전화만 하고서는 정작 조카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급하게 지방에서 올라와 어린이집에서 첫째를 데려왔으며 선생님 퇴근 시간까지 혼자서 기다렸다는 말을 듣는데 무척 속이 상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출산 후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첫째가 저를 보자마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일이 있은 후 뭐 하나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입장만 아는 신우가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아쉬울 때는 가족이라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정작 제가 조카 하원을 부탁한 건 까맣게 잊고 몰랐다는 말로 얼버무리니 답답했죠. 도저히 이렇게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형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집들이 손님들 맞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출산하러 급하게 가는 사람이 부탁 하나 들어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도저히 형님이 용서가 안 돼요. 지아가 아빠 올 때까지 얼마나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오자마자 엄마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만삭인 몸으로 형님이랑 마트 가서 재료 사고 음식 장만하고 꼬박 5시간을 서서 요리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고요. 그러다가 둘째라도 잘못됐으면요? 나라도 가 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서 어째. 어머니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너무하니까. 알지. 아직 걔가 너보다 철이 덜 들어서 그래. 어릴 때부터 말이 눈하고 장녀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었어. 어쩌겠니. 그래도 저렇게 결혼해서 사는 거 보면 신기하고 대견한걸. 시모와 남편에게 몇 마디 하소연을 하니 조금은 마음이 풀린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신우에게 전화로 당장 저에게 사과하라며 잔소리를 했지만 신우는 자신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병원에 갔으면 우리 집에 온 손님들은 어떻게? 내가 주선한 모임인데 내가 먼저 취소하는 게 말이 돼? 올케는 애도 한번 낳아봤잖아. 그게 무슨 유난이라고. 다들 왜 그러는지 몰라. 그리고 엄마는 누구 엄마야?
왜 옳게 편만 들어? 신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이 집의 딸이 맞냐며 시부모님이 제 편만 드는 게 싫었는지 전화를 끊더군요. 대책 없는 신우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딸처럼 대해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그나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끝내는 둘째 출산에 대한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신우의 행동에 대해서 적어도 미안했다, 고마웠다라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는데 물 흐르듯 시간은 흘러갔네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신우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역시 셋째를 임신 중에 있었죠. 시부모님은 겹경사라며 손주 복이 많다고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신우는 예외였습니다. 셋째 역시 딸이었지만 저희 부부와 가족들은 아들, 딸 상관 말고 건강하게만 키우자는 마음이었기에 셋째가 딸이어도 행복했었죠. 하지만 신우는 달랐네요. 그리고 바라던 아들을 임신하자 엄청난 유세를 떨더군요. 옳게, 설마 이번에도 딸은 아니지? 딸인데요. 셋째는 얼굴도 안 보고 시집 간다잖아요. 얼마나 예쁜 아이가 태어날지 벌써 초음파 사진 보면 눈, 코, 입이 엄청 또렷한 거 있죠? 언니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럼 뭐해? 딸이잖아. 딸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지. 아들인 조카 한 명쯤은 있고 싶었는데 내가 낳은 자식으로 만족해야겠다. 설마 또 낳는 건 아니지? 그러다가 또 딸이면? 옳게 남들이 흉봐. 신우를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어서 이제는 웬만한 말에는 상처를 덜 받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였죠. 신우가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딴 생각을 하면서 신우의 말을 듣는 척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썼었죠.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신우에게 더 이상 상처받는 게 힘들더군요. 그래도 이 방법이 이제는 습관이 됐는지 지금은 자연스럽게 쓰고 있네요. 그런데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옳게,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들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네? 형님, 요즘 누가 아들의 연연하고 딸의 연연해요. 그냥 낳고 건강하게 키우는 거죠. 진짜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딸만 셋을 낳을 필요가 있어? 아직 늦지 않았다더라. 더 후회하기 전에 지워. 혹시 알아? 다음에 아들일지. 순간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번만큼은 형님이라고 해서 참을 수 없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왔네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했었어요. 남편도 이번만큼은 누나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누나에게 처음으로 화를 내며 따지더라고요. 어떻게 누나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이 사람한테 애를 지우라고 했다며? 그게 고모가 돼서 할 말이야? 내가 누나한테 조카 지우라고 하면 누나 기분 좋아? 너희랑 나랑 입장이 같니? 그리고 그냥 한 말 가지고 이렇게 화낼 일이야? 옳게 다시 봤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가지고 너한테 말하고 다녀? 이 사람 그만 잡어. 누나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좀 고치고. 결국 남매 싸움으로 번지면서 남편은 다시는 누나를 보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일이 커진 것 같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우와 거리를 두고 지내니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신우가 절 가만히 놔둘 리가 있겠어요. 누나와 동생 사이를 이간질 시켰다면서 오히려 저에게 책임지라며 화를 내더군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무시하라고 했지만 중간에 난처했었죠. 누가 먼저 사과를 하기도 전에 신우가 먼저 출산을 하게 되었고
한 달 간격으로 제가 셋째를 출산하게 됐네요. 출산을 하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신우가 조금씩 바뀌더군요. 하지만 좋은 쪽이 아니라 좀 뻔뻔해지면서 능구렁이처럼 바뀌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 한 명 키우는 게 뭐가 그렇게 유별나고 힘든지 저에게 와서 울면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잠을 못 잔다, 아이가 너무 자주 운다, 기저귀 가는 게 힘들다, 젖병 씻는 게 귀찮다며 남들 다 하는 육아를 자기만 하는 것 마냥 제 앞에서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매일 오더니 어쩌다 하루 잠을 자고 간 뒤로는 아예 눌러 살게 됐죠. 차마 남편과 화해를 하지 않아서 남편 눈치가 보였는지 먼저 다가가서 남편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었네요. 저한테는 일절 사과라는 것 자체가 없었지만요. 이제 남편과 화해도 했겠다. 아예 저희 집에 눌러 살면서 셋째 딸 육아용품을 자기 것 마냥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저귀, 내복, 분유 등 공동 육아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었죠. 자연스럽게 신우가 저희 집에 있은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쯤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 남편에게 신우 좀 집으로 가라고 말해보라며 압박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우는 네 매형이 출장이 많잖아. 집에 가면 나 혼자야. 오늘만 여기서 자고 내일 갈게. 이러는 식으로 하룻밤을 잤죠. 그리고 다음 날이면 또 다른 핑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신우와 신생아 둘을 보는데 한 달 정도 함께 했었네요. 한 달이란 시간은 어느 시집살이보다도 더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우가 아니라 왼수였죠. 저희 집에 있는 동안 함께 육아를 하는 게 아니라 신우의 입에서는 옳게 이것 좀 부탁해 이 말만 수없이 나왔어요. 한 번은 너무 짜증이 나서 신우에게 못하겠다고 했더니 신우의 말이 어이가 없었네요. 형님, 저도 힘들어요. 손목도 아프고. 이런 것쯤은 형님이 해도 되잖아요. 난 첫 출산이잖아. 올케는 베테랑이면서 이 정도도 못해줘? 애 많이 낳았다고 유세 떠는 거야? 선배님, 후배가 부탁하잖아요. 이것 좀 해줘, 올케. 신우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결국 남편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은 제 잔소리와 하소연을 들어야만 했죠. 형님이 부탁해 올케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속에서 짜증이 얼마나 나는 줄 알아? 부탁 좋아하시네. 하녀처럼 시중 들라는 거지. 도대체 언제 자기 집으로 간대? 애 새 키우는 것보다 형님 비위 맞추는 게 더 힘들어 미치겠어. 남편은 이번 일로 저에게 미안했는지 애 셋을 키우면 힘들 거라면서 저에게 소형 SUV를 사주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막상 차를 선물 받으니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남편이 힘들게 출퇴근할 생각을 하니 미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이들 학원비며 병원 갈 일이 있을 때 아이 셋을 데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고맙다며 차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신우와의 관계가 좋아지는 건 별개였죠. 같은 아파트에 살다 보니 이미 신우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 정도로 익숙하게 다녔네요. 현관 비밀번호도 알고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가끔 보면 집에 있는 과일이나 생필품도 허락 없이 자기 집으로 가져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신우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쓰는 세제가 보이더군요.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 여유분이 있는 것 같아 한 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엌에 보니 제가 신혼 때 가져온 접시가 신우 부엌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형님 거예요? 저희 집에도 이 그릇 있는데? 올케 집에서 가져온 거야. 어린이집 엄마들이 놀러 온다고 해서 잠깐 빌린다는 게 내가 말을 못했네.
온 김에 가져가. 이런 일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매번 있다 보니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하루는 막내가 고열이 난다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었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어서 막내를 데리고 와 차를 끌고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차키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애는 기침에 몸에서 열이 펄펄 나는데 차키는 사라지고 차도 없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결국 구급차를 불러 막내를 태워 병원에 갔습니다. 나중에 신우가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면접 때문에 급하게 차를 빌렸다면서 차키를 저에게 주는데 화가 머리 끝까지 났었죠. 제 딸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제 앞에서 뻔뻔하게 차키를 건네는 신우를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네요. 결국 저는 신우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다 차까지 빌렸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빌부터 살 거예요? 아무리 형님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올케 미쳤어? 똥차 하루 빌린 것 같고 왜 이래? 그리고 네 딸 아픈 게 내 탓이야? 왜 나한테 화풀이를 해? 똥차? 그러는 넌 바퀴 달린 똥차 하나 없잖아. 아들 낳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내가 진짜 신우만 아니면 당신 같은 여자 상종도 안 했어. 신우에 대한 악감정이 쌓일 만큼 쌓였는지 결국 폭발을 하더군요. 병원 복도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동안 참고 산 세월이 억울해서 신우에게 마구 소리를 쳤죠. 신우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는 신우와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네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니 남편도 모든 걸 체념했는지 신우 얼굴을 다시는 안 보겠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더군요. 누나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렇다니까. 내가 없는 말 지어내겠어? 이 와중에? 오죽하면 병원 복도에서 신우 머리채를 잡겠냐고. 10년이 뭐야. 15년 넘게 지냈어. 당신도 알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우리 이사 가자. 어차피 전세 계약도 끝나가는데 더 이상 누나 때문에 신경 쓰기 싫어. 이번 사건으로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신우를 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이사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생겼죠. 내부 세차를 맡기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네요. 집 앞에 주차를 하다가 문득 블랙박스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가 차를 빌려간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을 때였죠. 생각 없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데 신우가 차를 빌려간 날짜 영상을 보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공원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 어떤 남자가 제 차로 다가오더니 차에 타는 게 아니겠어요? 신우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촉이 좋지 않았으며 불안하기 시작하더군요. 제 불안은 적중했습니다. 신우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죠. 차 생긴 거야? 이번 주는 우리 못 만나는 줄 알았는데. 당신 생각 때문에 내가 잠을 잘 수 있어야지. 이 차 올케 차인데 내가 빌렸어. 나 안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지. 신우의 불륜 현장이 그대로 영상에 담겨져 있더군요. 저에게는 면접 보러 간다며 차를 빌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신우는 꽤 오랜 시간 외도를 저질러 왔던 것 같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됐죠. 시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차마 이 사실을 알려봐야 좋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미워서 안 보겠다고 한 신우지만 그래도 남편과 시부모님에게는 하나뿐인 딸과 누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네요.
그리고 조용히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아주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신우에게 당한 수모를 영상 하나로 복수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출장이 잦은 아주버님을 오랜만에 따로 뵈니 어색하더군요. 제가 따로 보자고 해서 많이 놀라셨죠? 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우선 이거부터 보세요. 영상을 본 아주버님은 생각 의외로 놀라지 않았었죠. 알고 보니 심증만 있었지 물증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아주버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들키게 되네요. 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증만 있었지. 딱 잡았더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덕분에 이혼하는데 수월해졌네요. 그렇게 신우는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양육권까지 뺏겼죠. 그 후 시댁에서도 신우를 받아주지 않아 어디선가 혼자 살면서 간간히 시모에게 연락을 해오는 눈치였습니다. 가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신우 성격으로는 어디서든 뻔뻔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은 하지 않네요. 저희 가족은 현재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신우를 만날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저희 가족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려고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이 있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